음악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씨 저 인별그램을 제가 뭐 의도치 않게 네.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보니까 어디서 뭐 백캠 작가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분기탱천하여 막 글을 올리셨던데. 아니요, 제가 뭐 그 분기탱천할 건 아니고요. 분기탱천할 만하죠. 저희 팀이 서운해할까봐. 본인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 우리 팀이 들으면 이건 진짜 서운해하겠다. 여기서 네. 녹을 받는 친구가 어디 가서 뭐 백햄 작가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사에서는 왜 김세윤 씨를 백햄 작가로 알았을까요? 백햄에 출연하는 김세윤 작가를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다시 수정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백햄에 출연하는 작가긴 하지만 백햄 작가는 아니고요. 그걸 줄이면 되네. 백햄에 출연하는 작가를 줄이면 백햄 작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저희 팀에게 충분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기분 나쁘진 않았다. 저는 뭐 영화 음악 작가면서 백햄 작가기도 심지어 그렇게 두 가지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면 저는 좋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서서히 이제 배순탁 작가가 워낙 셀럽이 되면서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하고 힘들어지니까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이제 작가를 바꾸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배순탁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서 제가 배순탁 작가 일을 대신할 수는 없죠. 아니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왜 배순탁 작가 일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백수탁 작가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알지. 네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화는 잘 아시는 김세윤 씨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고요. 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 같아요. 바이스. 바이스. 스펠링이 V니까 바이스가 정확하겠지만 바이스. 그 한글 제목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바이스. 이게 그 영화 원제도 그대로고요. 그대로 한국에서도 바이스로 개봉을 하는데 이번 아카데미 올해 지난달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올랐거든요. 이게 후보를 보면 주요 부문 다 올랐어요. 작품, 작품상, 각본, 감독, 그리고 나무주연, 어. 나무조연, 여우조연, 편집 분장. 야, 이거 중요한 부분은 진짜 다 올랐네요. 사실은 후보 오를 때부터 이번엔 크리스찬 베일이 또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 바이스라는 영화를 찾아보시면 크리스찬 베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크리스찬 베일임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지금 그 사진이? 크리스찬 베일이 유난히 특히 할리우드에서 유난히 몸을 혹사시키기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주로 살을 빼거나 찌우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파이를 많이 먹어서 찌운 살이래요. 와우. 그래서 20kg을 살을 찌워서 연기를 한 이 스틸컷만 보고 사람들이 영화도 보지 않은 채 나무주연상 크리스찬 베일이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시상식을 봤고요. 당연히 뭐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나중에 봤는데 상을 줄만 했다. 상을 줄만 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가 가장 주목을 받은 영화이긴 합니다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 얘기만 하기에는 아까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뭐 연기 이전에 체중 늘린 거로 받을 만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그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 물론이고 흔히 말하는 기술 부문이라고 그러죠. 뭐 촬영, 음악, 뭐 등등등 중에서 왜 편집과 분장 부문 후보에 올랐는지를 또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가만 있어 봐. 지난번에 왜 게리 올드만이 완전 또 몸 만들어가지고 처칠 역 해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우들이 이쪽으로 가겠는데 주로. 그러니까 좀 정통적으로, 좀 전통적으로 그 아카데미에서 좋아하는 게 약간 이렇게 좀
실존 인물을 연기한 배우를 특히 좋아하고 실존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켰을 경우 수고했다.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몸 만드느라고 수고했다. 네, 상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그 사람은 딕 체니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부통령 아니에요? 네, 딕 체니. 부시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특이했어요. 보통 대통령을 다룬 영화들은 꾸준히 개봉을 했었는데 네. 부통령을 다룬 영화는 제 기억에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별로 실권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언급들이 나와요. 미국에서 부통령은 가장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네네. 내가 왜 그 부통령을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대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통령을 주인공을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느냐? 네. 저도 궁금했고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면 그 궁금증이 싹 다 풀려요. 왜냐하면 딕 체니라는 인물은 정말 특이한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이 영화를 만든 그 아담 맥케이 감독 본인의 마음도 이런 거였는데 본인도 사실 딕 체니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 부시 대통령 욕하기 바빴지 우리가. 네. 딕 체니는 그냥 뭐 그 뒤에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당시에 미국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은 딕 체니였고. 딕 체니였다. 네. 어쩌면 부시가 저지른 잘못보다 그러니까 이 아담 맥케이의 시선에서는 부시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 부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우리가 수많은 부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딕 체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본인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면서 이건 정말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니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바이스라는 작품이고 이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바로 그 딕 체니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때 연기하기 위해 살을 20kg 일단 찌웠고요. 20kg.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만 찌우는 걸로 안 되는 게 목이 엄청나게 굵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목을 굵게 만드는 운동을 특별히 또 했대요. 그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물론 이제 분장의 힘을 받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목을 굵게 만드는 또 집중적으로 목만 굵게 만드는 운동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크리스찬 베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크리스찬 베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크리스찬 베일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크리스찬 베일이 아니라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하는 딕 체니라고 하는 인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딕 체니라는 인물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부통령이 되었는지 그래서 부통령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부통령이 된 이후에 실제로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는지 그 이야기가 한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영어 지식이 짧아서 저는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바이스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 할 때 바이스 프레지던트니까. 그렇죠. 이 바이스에는 사실 다른 뜻도 갖고 있는 거죠. 바이스란 단어는 악덕. 그런 뜻이 있어요? 부도덕.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마이애미 바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애미 바이스 있었네. 네, 그때는 그냥 마이애미 바이스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이애미 바이스의 바이스가 부통령 할 때의 바이스일 리는 없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바이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 때는 부통령의 부에 해당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바이스라는 그 한 단어만 놓고 보면 악덕, 뜻이 다 이래요. 악덕, 부도덕, 부패, 타락, 비행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아주 부정적인 단어군요. 우리가 영어 속담 중에 뭐 선이 악을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때 사용하는 악이라는 단어가 바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로 실제로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목이 바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드라지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눈치 못하는 사이에 그가 뒤에서 행한 수많은 이 감독이 보기에는 악행, 부도덕, 부패, 타락, 비행을 고발하는 영화가 바로 바이스. 근데 중요한 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코미디예요. 그거 마음에 든다. 네. 이게 너무 심각하게 만들면 또
짜증나거든요. 그 만든 자체가 거대한 코미디라서 약간 장난스러워 보일 정도의 코믹한 방법으로 이 네네.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땐 굉장히 진지하다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떤 친구들 보면 본인이 진지한 걸 스스로 참지 못해서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도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막 농담 던지는 말도 안 되는 친구 조크를 있잖아요. 또 약간 그런 친구를 닮아 있는 영화예요. 한참 막 진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 터무니없는 코미디가 나와요. 갑자기 뭐 황당한 코미디로 전개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만듦새가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 말로 병맛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맛 코미디. 그렇죠. 정확히 그리고 이 감독이 그전에 했던 작업이 그런 사실 코미디 영화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던 그 코미디 작가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SNL 시리즈의 작가였고 SNL에 그 유명 앵커맨 시리즈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 영화 시리즈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고 그녀는 요술쟁이라고 제가 무척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 있는데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녀는 요술쟁이. 네. 니콜 키드만이 아마 나오고 했던 네네 맞아요. 그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미디 쪽에 일을 하던 그 각본가이자 감독이라서 이 영화 자체는 어쨌든 코믹한 톤으로 미국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딕 체니라는 부통령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음악을 한 곡 듣죠. 이 아담 케이 감독이 계속 각본가로 이름을 날리다가 연출가로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이 작품의 전작. 이 작품 직전에 만든 영화거든요. 빅쇼트라고 하는. 빅쇼트. 재밌게 봤는데 이거. 2008년 미국 경제 위기에 역시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죠. 거기도 크리스찬 베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 그때 작업하면서 이 사람 갖고 다음 영화 해야지 다짐했었대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보다는 그 전작 빅쇼트에 좋은 음악이 많아서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랐고요. 날스 바클리의 크레이지라는 곡입니다. 자, 날스 바클리 크레이지 듣겠습니다. 네, 날스 바클리의 Crazy 들었습니다. 자, 음악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크레이지 했었나 봐요. 제가 아까 밝혀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제가 크리스찬 베일은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세윤 씨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임진모 씨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저 인간이 틀리나 안 틀리나 계속 이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믿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우리 있습니다. 김경옥 작가하고 김세윤 너무 믿어가지고 그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은 라미 발렉이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보헤미안 랩소디로. 골든 글로브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받았네요.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은데요, 왜? 크리스찬 베일이 왜 상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에서 받았잖아요. 라미 말렉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미 말렉이 사과 안 받을 거요? 왜 그랬지? 아카데미에서는 분장상을 받았고요. 크리스찬 베일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올랐습니다. 올랐을 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얘기하시죠. 계속.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서 그 부통령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부통령. 그냥 저는 약간 정말 단순하게 옛날 학교의 반장 부반장 같은 거라고만 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뭐 부통령이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좀 바쁘면 부통령이 조금 뭐 도와주고 좀 대통령이 좀 큰 일을 하느라고 좀 신경 못 쓰는 자잘한 거 부통령이 처리해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에서 붙잡는 사람들은 이 명령 지휘 계통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부사령관, 부연대장, 다. 그래서 왜 군인들 보면 분대장부터 하여튼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 초록색 견장을 달거든요. 저도 달고 다녔으니까 근데 아무튼 붙잡는 사람들이 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고시에 대통령 유고시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딕 체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이 감독이 취재를 하면서 본인도 너무 놀라워서 놀라우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모른 척하는 사이에 얼마나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가를 파헤친 게 바로 이 영화고요. 이 영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 딕 체니 대통령은 보통 이렇게 이런 대통령이 되면 뭐 요구하잖아요. 뭐 재산 내역이니 뭐니 아주 상세하게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 법률 자문을 받아서 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걸 다 피해갔고요. 아, 부통령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과 애초에 담판을 지을 때 나 부통령 그 런닝메이트 해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예산, 조세, 국방, 대외 정책을 넘겨라. 네, 잠깐 뭐요? 예산, 조세, 국방, 대외 정책은 나한테. 대외 정책 다 한데 다. 네, 거의 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딕 체니였는데 특히 그 주요 요직에 딕 체니가 본인의 사람을 심어놨던 거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이건 뭐 미국 국민들도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부통령에 출마하기 직전에 맡았던 일이 석유회사 CEO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통령으로 그 집권하던 당시 그 일할 당시에 했던 가장 큰 일이 이라크 침공이었죠. 예, 그래서 그것과의 연관성을 또 밝혀내는. 네. CEO 하다가 국방장관은 했네. 국방장관.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그 전에 했던 거고요. 그 전에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 행정부에서 그 예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했던 경험이 국방장관 있고요. 하다가 대기업 CEO를 하다가 부통령으로. 그리고 그래서 부통령이 되면서 석유회사 CEO를 그만두면서 엄청난 퇴직금 그리고 또 부통령 된 뒤에도 석유회사로부터 계속 뭔가 이권을 취했던 이것들을 거의 마치 르포 기사를 쓰듯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시나리오고요. 이것을 관객들이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도록 코미디의 형태로 만들어낸 게 바이스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오늘 저 음악 긴 거 튼다고 맞아요. 얘기를 짧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를 짧게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길게 하는데 지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괜찮아요. 예. 지금 굉장히 그럼 음악을 듣죠.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역시 그 아담 맥케이 감독의 전작이고요. 빅쇼트의 엔드 크레딧에 나왔던 레드 제플린의 When the Levee Breaks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제방이 무너졌을 때. 네, 이 영화의 이 내용하고도 뭔가 어울립니다. 근데 바이스 사운드트랙이나 이런 데는 뭐 별로 좋은 음악이 없는 모양이에요? 마땅치가 않아요. 다 빅쇼트에 있는 걸 갖고 오셨어요? 딕 체니 젊은 시절에 딕 체니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두 곡 나오는데 음악 취향도 좀 독특해요. 음악 취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드 제플린의 When the Levee Breaks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